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삶을 분석하는 승무원 김용숙입니다. 이찬원은 참 심성이 예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심성이 예쁘니 이찬원 씨는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하늘이 돋고 땅이 돋는 그런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금쟁이, 하이엔드 소금쟁이에서 이찬원 씨는 제작진에 아마 특별히 부탁을 해서 찐친 황윤성 씨의 출연을 아마 요청한 것 같습니다. 요청했다기보다 제안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하이엔드 소금쟁이의 출연자들을 선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 본인의 재정 상태를 발가벗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의 문제를 다 까발겨 놓고 컨설팅을 받는다는 거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특혜라기보다 오히려 제작진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판단, 행동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찬원 씨는 본인이 비공식적으로 얼마든지 윤성 씨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에도 도움이 되고 윤성 씨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판단을 했을 법합니다. 또한 스튜디오 공동 MC들은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포트 겸 현장 MC로 나가기 쉽지 않은데 이찬원 씨는 친구를 위해서 특별히 현장 MC로 출동을 했습니다. 세금, 사회 물정에 아무것도 지식이 없는, 아무것도는 아니겠죠. 별로 관심이 없는 윤성 씨를 위해서 찬원 씨는 세무사를 찾아가서 윤성 씨하고 같이 세무상담까지 받는 그런 헬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황윤성 씨가 등장할 때도 황윤성 씨의 신곡을 같이 부르면서 일어나서 세레나다를 부르듯이 윤성 씨에게 세레나다를 부르듯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신곡 홍보 겸사겸사해서 아마 이찬원 씨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다 이것이 친구의 도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인맥이 굉장히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황윤성 씨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친해지게 된 것은 물론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서입니다. 만나다 보니 두 사람은 공통점도 많고 동질적인 가족 환경도 그렇고 서로 의지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찬원 씨는 시골에서 달랑 서울에 인맥 한 명도 없이 무작정 상경을 했었고요. 또 여기는 KBS가 아닌 TV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정은 본인들 나이도 같고 형제, 동생 하나 있는 것도 똑같고 어머님 나이도 부모님 나이도 같고 또 두 분의 부모님의 성격까지 같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부모님 성격이 비슷한 가정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성격이 맑고 투명하고 솔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윤성 씨가 아버지가 계시는 청주입니까? 청주로 내려가서 아버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마치 딸과 어머니, 오누이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이 그렇게 살가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역시 가정환경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황윤성 씨, 제가 며칠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금 일자 무식, 카드도 없었고 통장도 없었다 그럽니다. 이찬원 씨가 만들어줬다 그러죠. 이찬원 씨가 만들어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사전 지식을 갖고 있다? 이거는 기대하기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윤성 씨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은 이찬원 씨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좋아하시고 농사를 지어서 이웃과 나누어 먹는 것을 보람으로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땅을 사들이고 싶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땅을 꼭 뭐 그것이 땅일지 또 다른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에서는 부모님이 농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땅을 사들이고 싶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듣자 찬원 씨는 또 눈시울을 붉히면서 눈물을 흘리죠. 찬원 씨도 그렇고 윤성 씨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어려서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부모에게 보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늘 죄송하고 감사하다. 본인들이 이미 성공을 해서 부모님한테 보답할 만큼 다 했을 테인데도 불구하고 이찬원 씨는 부모님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립니다. 이찬원 씨 눈물 흘리지 않아도 돼요. 물론 윤성 씨는 조금 이제 부모님에게 벌써 8년 동안 부모님이 돈만 쏟아붓고 정산을 영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찬원 씨가 소속된 소속사로 들어가면서 200만 원 처음 정산금으로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군대에서도 또 알뜰히 적금을 들어서 나왔습니다만 그것마저 제대하고 나서 세금으로 1,500만 원을 내는 바람에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황윤성 씨는 부모에게 돈을 다 드린다 그러는데 이제는 30이 가까우니까 본인 독립 경제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면서 필 선생님이 솔루션을 내줬습니다. 우선 통장을 여러 개로 쪼개서 좀 만들어라. 윤성 씨 같은 경우에는 경제 관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통장 쪼개기를 통해서 우선 그 종목별로 지출 세목별로 통장을 쪼개서 만들어 놓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찬원 씨가 옆에 있기 때문에 아마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를 찬원 씨가 옆에서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줄 것 같습니다. 우선 윤성 씨에게는 예비 자금, 주거래 자금, 모든 예금 거래가 되는 주거래, 그 다음에 계절 지출 통장, 소비 통장 이렇게 한 4개 정도는 만드는 게 좋다고 솔루션을 받았습니다. 우선 통장을 나누고 통장에 쌓이는 대로 그때 가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찬원 씨하고 상의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황윤성 씨 걱정할 거 없어요. 찬원 씨가 옆에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본인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하는 그런 능력은 있어야 되겠죠. 사실 찬원 씨의 도움은 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덤이 원래는 본류보다 더 크다는 것이 윤성 씨에게는 큰 복이죠.